자, 그래서 두 번째 성질인 베스트 에포트라고 하는 것은 말은 좋습니다. 이 베스트라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죠,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good, better, best 이렇게 굿의 일반형, 그 다음에 비교형, 최상급형 이렇게 나눠져서 베스트가 굿 중에도 제일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사실 그때 최상급으로 할 때는 더 베스트죠. 더 베스트가 최상이고 그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이죠. 최고라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의 베스트는 더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더가 빠진 베스트는 최선입니다. 최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 할 때 그 최선이죠. 여러분들은 뭐 기말고사의 점수를 잘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두 100점 A 플러스를 받는 건 아니죠, 그죠? 예, 최선을 다하는 거죠. IP도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그 주어진 기능은 다 충실히 하려고 해요. 예.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다른 것들은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예.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진 기능만 한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거기까지만 기대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뭐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과정에 중간에 뭐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든가 뭐 깨졌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IP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서 애플리케이션에서 또는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넘어온 데이터 조각들에 대한 패킷들을 그 순서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기능은 없다. 즉 받는 쪽에서 그것이 받아질 때 중간에 뒤죽박죽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IP라는 거는 그 패킷 하나하나를 그냥 독립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 그때 그 데이터를 보내는 즉 라우팅을 하는 그때 그것이 어디로 갈지는 사실은 그 네트워크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개의 패킷을 보내면 뭐 최악의 경우에는 10개의 패킷이 전부 다 다른 경로로 갈 수도 있고 수신 측에서는 그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온 패킷은 뒤죽박죽 도착할 수도 있고 그러나 거기까지가 다예요. IP는 뭐 그걸 뭐 다시 순서대로 정렬해 준다거나 그런 기능은 전혀 없다 이거죠. 그거는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그렇게 하는 트랜스포트 계층이 있죠. 예를 들면 TCP가 시퀀스 넘버를 통해서 부착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랄까 순서를 다시 재정렬을 할 수가 있고요. 또 UDP는 그런 기능이 또 없죠. 그래서 UDP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패킷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던지는 경우라면 그렇다면 이제 UDP는 그걸 못하고 결국은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보낼 때 조각을 내고 뭐 순서를 어떻게든 뭔가 정보를 넣어놓고 받는 쪽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그 조각들을 뒤죽박죽 받아서 다시 원래 순서대로 맞춰줘야 돼요. TCP가 없으니까 UDP도 못하니까 어쨌든 IP도 그런 거 없다. 가능한 한 그냥 심플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부여되지 않은 기능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최선을 다한다. 즉 뭔가 신뢰성 있는 전달을 위한 그런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할 수 없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디어 인디펜던트하다. 미디어 인디펜던트라는 건 이제 레이어로 따지면 이제 레이어 1, 2, 3 입장에서 보냐면 이제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이 미드 액세스 컨트롤 서브 레이어하고 그다음에 물리 계층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이 미디어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최대한 이쪽에 어떤 특성에 대해서 이 3계층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3계층에서는 그러니까 하위 계층에 어떤 네트워크들이 오든지 뭐 와이파이가 오든지 아니면 이더넷이 오든지 뭐 LTE가 오든지 5G가 오든지 블루투스가 오든지 뭐 PPP가 오든지 아주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IP에서 정해진 패킷을 그냥 보내달라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 된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미디어 인디펜던트예요. 미디어의 독립적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위 계층의 미디어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규격화된 패킷을 처리할 따름이다 이거죠. 물론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MTU죠. MTU. 그래서 이 하위 계층에서 실어나를 수 있는 최대 페일로드의 사이즈에 맞춰서 어쨌든 간에 그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게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중간에 그것을
다시 분할하는 기능이 있을 수도 있다. 프래그먼테이션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라우터라든지 이런 데서 중간에 분할을 할 수도 있다. 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예, 그 각각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IP 패킷의 헤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헤더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건 이미 우리가 다 했어요, 그죠? 토탈 최소라기보다 이제 기본이죠. 기본 20바이트이고 여기에는 뭐 헤더의 버전, 그 다음에 또 헤더의 길이, 그 다음에 이제 QoS와 관련된 정보, 그리고 프래그멘테이션과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은 프래그멘테이션과 관련이 있고, 이거는 토탈 렌스, 즉 그 헤더와 페이로드의 그 합의 길이가 최대 얼마가 되어 있냐 하는 거고, 이 책섬이 이제 그 무결성을 체크하기 위한, 인테그리티를 체크하기 위한 그런 어떤 체크 값이 되겠고, 소스 IP 주소, 데스티네이션 주소, 이게 뭐 가장 중요하죠, 그죠? 또 여기 TTL, 그 다음에 상위 계층, 즉 페이로드가 어떤 프로토콜의 데이터냐, 여기 아니라 이 밑에 있겠죠. 여기까지는 헤더고, 이게 기본 헤더고, 여기 추가로 4바이트 단위의 옵션 헤더들이 올 수 있는데, 옵션의 길이가 그 4바이트 단위가 딱 떨어지지 않으면 패딩을 붙여서 4바이트 단위로 이제 맞춘다 하는 거고요. 뭐 대충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밑에 오는 그 뒤에죠.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뒤에 오는 실제 페일로드의 프로토콜 타입을 보여준다. 네, 여기 이제 IPv4 헤더이고, 뭐 우리가 이건 다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넘어가겠고, 그 다음에 이제 IP 버전 6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IP 버전 4가 가지는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IP 주소가 부족해졌다. 왜? 뭐 IoT라든가 또 인터넷의 폭발적인 증가 뭐 등등 때문에 주소가 2에 32승까지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는 이제 뭐 부족하다. 이게 약 40억 정도 되죠, 그죠? 약 40억. 네, 그렇다 보니까 뭐 다양한 기술을 써서 최대한 IP 주소를 활용을 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가정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일반적인 기관이라 하더라도 내부 네트워크는 사설 IP 주소를 쓰고 외부 인터넷으로 나갈 때는 이제 NAT를 통해서 공인 IP 주소로 바꿔서 나간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공인 IP, 그러니까 결국은 인터넷상에서 필요한 건 공인 IP 주소니까 공인 IP 주소의 수요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태생이 너무 숫자가 작기 때문에 부족해서 IPv6 주소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IPv6 주소는 2에 128승계의 숫자를 가지기 때문에 넉넉하죠. 아주 충분합니다. 이 숫자를 뭐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의 개수 정도 된다. 이게 실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보통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의 개수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정도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IP 버전 4에 비해서 헤더를 더 이제 단순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아까 봤던 IPv4의 헤더라면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IPv6의 헤더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딱 봐도 그 헤더의 그 구성이 훨씬 단순화됐죠, 그렇죠? 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이제 달라졌냐 했을 때 여기에 노란색은 달라지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버전 4와 버전 6가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진한 연두색은 IPv4에 없던 새로운 그런 그 헤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색깔이 연한 녹색은 이것은 과거에 있던 헤더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헤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헤더가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버전 6에서 헤더들을 보면 이제 버전은 당연히 이건 이제 6가 되겠죠, 6이 여기선 IPv4에서는 버전이 4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래픽 클래스 이게 QoS를 나타내기 위한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타입 오브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여기 토탈 렌스와 여기에 페일로드 렌스가 이제 유사하죠. 여기서 IPv4에서의 토탈 렌스는 그야말로 헤더와 페일로드의 합의 길이인데 IPv6에서는 이제 페일로드 렌스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Pv6의 넥스트 헤더라는 것이 이제 상위 계층 프로토콜의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페일로드가 어느 프로토콜이냐, 누가 의뢰를 했냐, 그 다음에 홉 리미트라는 게 이제 이게 TTL에 해당해요. 여기 TTL 그러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스 IP소, 데스티네이션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이거는 128비트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다는 거지 실제 숫자의 체계가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4바이트죠. 인데 여기서는 이제 16바이트, 4배나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없던 거, 그러니까 IPv4에 없던 새로운 것이 여기에 개념이 들어왔는데요. IPv6에 새로이 들어온 플로우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의 용도는 아까 우리가 IPv4의 특성을 설명할 때 이제 그 데이터의 패킷들을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네트워크에서 각 라우터마다 그때 그 경로를 다른 경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매우 안 좋은 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수신 측에서 그것이 뒤죽박죽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수신 측에서 이게 뒤죽박죽되면 다시 정렬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앞에 있었지만 뒤에 늦게 도착한 거를 기다렸다가 다시 재정렬하고 그러면 시간이 딜레이가 커져요. 그러면 이제 실시간 통신을 하는데 좀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음성 통신이라든가 이런 거는 서로 간에 이제 빨리빨리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는 걸 듣고 또 내가 대답하고 이게 안 되면 그 대화가 상당히 불편해지죠. 그죠? 즉각 듣고 대답하고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연결성 통신, 뭐 비디오 스트림이라든가 오디오 스트림이라든가 대화라든가 이런 데이터 스트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일단 그런 것들을 보내면 이 IP에서 플로우 레이블을 붙입니다. 그래서 같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온 데이터들에 대해서 같은 레이블을 붙여서 이제 그 레이블에 따라서 같은 레이블을 가지는 점들은 라우팅이 똑같이 일어나게, 즉 중구난방으로 라우팅이 되는 게 아니고 딱 똑같은 경로를 따라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수신 측에서 데이터가 뒤죽박죽되지 않게, 또 TCP가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뒤죽박죽 도착한 걸 재정렬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아예 그런 필요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경로를 타고 온다는 것은 결국은 순서대로 도착한다는 얘기죠. 보낸 순서대로. 뭐 그런 점들이 IPv6의 새로운 어떤 헤더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부터 오는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전송하기 위한 그 경로상의 라우팅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뭐 IPv4에 비해서 뭐 좋은 점은 우선 헤더 포맷이 단순화돼서 좀 처리가 더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다 하는 거고, 뭐 그 다음에 페일로드 사이즈를 최대 4GB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쓸 일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NAT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IP 수가 충분히 많으니까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2학기에 가면 이제 주소 설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는데, 뭐 DHCP와는 또 다른 자동 주소 설정 방식이 또 있습니다. 슬랙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뭐 그건 2학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 중에 뭐 좀 특징적인 것들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6장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7장은 IP의 기능 중에 이제 IP 어드레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소 설정과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주소 체계와 주소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인데 8장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 IP 주소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셔츠의 그림은 There are only 이거 types of people in the world, those who understand binary and those who don't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얼마일까요? 값이 2다. 왜 그렇죠? 두 가지로만 돼 있으니까 there are 몇 types of people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냐? Those who understand binary, 이진수를 이해하는 사람과 those who don't, 이진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럼 두 가지면은 2라고 써야 되는데 왜 10이라고 썼냐? 이진수로 표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진수를 이해하는 사람은 저걸 이해하는 거고, 이진수를 이해하지 못하면 저 문장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여기 There is no place like 127.0.0.1 이건 무슨 뜻일까요? 127.0.0.1이 로컬호스트라는 건 알죠. 그죠? 근데 저 말의 뜻이 뭐냐 이거죠.
그 오즈의 마법사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거기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도로시라는 소녀가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문을 외워야 되는데 그때 외우는 주문이 저겁니다. There is no place like 하고서 127점 0.01이라고는 하지 않았겠죠, 그죠? 뭐라고 했을까요? 저거 127점 0.0.1과 같은 것은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그런 곳은 없다. 이것과 같은 곳은 없다. 그 얘기는 그곳이 제일 좋다 그런 뜻 아닐까요? 네? 뭘까요? 어디? 집이죠, 그죠? 예. There's no place like home이라는 그 대사를 하면서 그 뒤꿈치를 이렇게 딱딱딱 세 번 부딪히니까 이제 집으로 가는 그런 주문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127점 0.0.1이라는 게 그 자기 자신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요? 집이죠, 그죠? 예. 그런 뜻으로 대사를 써서 이거는 그냥 결국은 주소 체계를 설명하기 위한 거죠. 이것의 용도죠. 용도는 홈, 자기 자신 의미하고 여기서는 이제 이진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소와 이진수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IP 주소라는 것이 결국 이진수로 돼 있으니까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IP 주소들이 어떤 주소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보겠다 하는 겁니다.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IP 버전 4의 주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진수로 되어 있죠. 그죠? 이진수로 되어 있고 32비트이고 그럼 이진수와 10진수 간의 뭔가 변환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컴퓨터는 다 IP 주소를 이진수로 취급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10진수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2의 몇 제곱은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예, 똑같네. 예. 이걸 알고 있어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진수와 10진수 계산을 하기가 편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이미 1학년 때 뭐 디지털 공학에서 충분히 했었을 테니까 그러하고요. 그다음에 IP 주소는 앞에서도 얘기했고 이전에도 뭐 되풀이 얘기했습니다만 그냥 아무렇게나 중구난방으로 만든 시리얼 넘버 같은 것이 아니고 체계화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체계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32비트의 앞부분은 네트워크 주소고 뒷부분은 호스트 주소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고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브넷 매스크라는 정보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프리픽스 렌스라고 하는 정보를 이용하든지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서브넷 매스크는 이 부분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이진수 비트이죠. 그래서 이진수 비트가 1인 부분이 이 IP 주소 중에 네트워크 주소 부분에 해당한다. 0인 부분이 호스트 주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프리픽스 렌스는 이 1인 숫자가 몇 개다. 그죠? 그렇게 표기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미 우리가 앞에서 1장 하면서 몇 번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과제도 냈죠. 퀴즈도 보다가 뭔가 좀 시스템이 꼬여서 여러분들이 퀴즈도 제대로 못 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주소가 주어지고 서브넷 매스크 또는 프리픽스 렌스가 주어지면 네트워크 주소가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호스트 주소가 어디부터인지 알 수 있고 그 얘기는 그 네트워크에서의 호스트의 주소 범위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호스트 주소가 이게 자릿수가 정해지면 거기에서 쓸 수 있는 호스트 주소의 가지수가 나오죠, 그죠? 얘네들이 전부 0일 때부터 얘네들이 전부 1일 때까지가 그 주소의 범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맨 앞에 거는 네트워크 주소를 쓰고 맨 뒤에 거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쓴다 하는 얘기는 했었고 그 사이의 주소들을 그 네트워크의 호스트 주소로 부여를 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일단 그 네트워크에서 쓸 수 있는 그 호스트 주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는 거는 일단 서브넷 매스크가 주어지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55.255.252.0 뭐 이런 식으로 서브넷 매스크가 주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 네트워크에서 쓸 수 있는 호스트 주소는 어떻게 되냐? 255.255.255.0에서 이걸 뺍니다. 그러면 0.0.3. 여기 25 잘못 썼어. 그럼 0.0.3.25입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주소의 범위는 얼마냐? 요거의 숫자의 0.0부터 여기 이걸 전부 0으로 했을 때부터 3.25까지예요. 호스트 주소가. 간단하죠? 그러면 223.194.50.100이다. 이런 IP 주소에 대해서 서브넷 매스크가 이렇다. 그러면 이 호스트가 속한
네트워크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 서브넷 마스크에 의해서 얘네들이 네트워크 주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0.0에서 3.25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 거는 4.0에서 얼마까지요? 7.25까지 쓸 수 있죠. 똑같은 주소의 개수가. 그런 식으로 착착 쌓아나가면 그 다음에는 4.0부터 7.25, 그 다음에 8.0에서 11.25 이런 식으로 똑같은 개수씩 쫙쫙 쌓아나가면 결국은 이게 4배 단위로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4, 8, 12, 16, 20 이런 식으로 4의 배수로 쭉 나가면 얘가 50보다 작은 최대한 크기의 큰 4의 배수는 얼마예요? 48이죠. 그죠? 48.0 네트워크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냐? 48에서 51.25까지죠. 그럼 50이 그 안에 속하죠.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주소 범위를. 48.0이 네트워크 주소, 51.25가 브로드캐스트 주소, 그 사이의 주소들이 호스트의 주소. 뭐 그것만 알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주어지면 이렇게 바꾸면 되죠. 서브넷 마스크로.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슬래시 뭐 17로 줬다. 그러면 슬래시 17이라는 얘기는 앞에 네트워크 주소가 8비트, 8비트, 1비트가 네트워크 주소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8비트면 이거는 255죠. 그러니까 255.255. 1비트면 얼마예요? 128이죠. 128.0이라는 뜻입니다. 서브넷 마스크가. 그러니까 이 프리픽스 렌스를 이걸로 쉽게 바꿀 수 있다. 이것만 알면. 뭐 이거는 뭐 보시면 알죠? 그죠? 앞으로부터 이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알면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가 주어졌을 때 그 호스트가 그 IP 주소가 속한 네트워크의 주소도 알 수 있고 브로드캐스트 주소도 알 수 있고 거기서 쓸 수 있는 호스트의 주소 범위도 알 수 있고 가능한 거죠. 그 얘기가 오늘 이 IP 주소와 관련해서 할 내용의 50%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그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문제가 이런 문제가 주어질 거고 지난 학기가 아니고 중간고사에서도 하나 나왔었어요. 기억나죠? 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복습을 해봤고요. 이게 이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기 보면 이제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가 주어지고요. 그거에 따른 네트워크 주소, 브로드캐스트 주소, last usable host address, first usable host address. 그러니까 주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쓸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알아봐라 한 거죠. 이걸 한번 해볼까요? 170.168.4.5/21 21이면 어떻게 돼요? 8, 5이죠? 그러면 255. 이걸 아는 게 좋아요. 5이면 248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이거 그죠? 5비트면 248 이거죠. 그러면 자 이제 25 여기서 25.25.25.25에서 이걸 빼면 얼마가 돼요? 0.0.7.25죠. 그죠? 그러니까 호스트 주소가 0.0에서 7.25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170.168.4.5는 마침 요 안에 속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에서 쓸 수 있는 주소 범위는 170.168.0.0에서 170.168.7.25까지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4가 아니고 54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 그 다음 주소가 8.0부터죠. 8.0부터니까 8단위로 8씩 0, 8, 48이 이 54를 포함하는 사이 배수네요. 그 다음 거는 얼마야? 48 더하면 8 더하면 56이죠. 그죠? 네, 56이니까 54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48에서 56 사이에 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48이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이제 여기가 54였다면 170.168.48.0 네트워크에 얘가 들어가죠. 그리고 주소 범위는 48.0부터 어디까지? 해서 55.255까지. 이렇게 구하면 돼요. 네. 배수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해요? 배수의 기준이요. 그러한 그 주소 범위를 가지는 네트워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찾기 위한 거죠. 그러면 내가 속한 네트워크가 그 중에 어느 네트워크일 거냐를 찾기 위해서 그거 단위로 딱딱딱 찾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얘는
그 슬래시 21이니까 슬래시 21에 맞는 그 주소 범위마다 네트워크 주소들이 딱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게 어느 거냐 찾기 위해서 베스트 단위로 찾아나가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다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IP 주소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뭐 이미 우리가 브로드캐스트라든가 아니면 뭐 유니캐스트라든가 멀티캐스트의 개념은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IP 주소의 범위가 있으면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여기가 일반적으로 쓰는 IP 주소들이고 여기까지가 그렇고 그다음에 멀티캐스트용으로 쓰는 주소가 있고 아직 쓰지 않는 그 할당되지 않은 주소가 있고요.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25.25.25.25라고 하는 요거는 어떤 IP 주소든지 간에 하여튼 자기가 속한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트를 25.25.25.25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리미티드 브로드캐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네트워크에 대한 브로드캐스트를 나타내기 위해서 디렉티드 브로드캐스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네트워크에서의 맨 마지막 주소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주소로 브로드캐스트를 한다 그러면 이 주소는 어디에 속하냐? 이 네트워크죠. 이 네트워크에 대한 브로드캐스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속한 네트워크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에 대한 브로드캐스트도 가능하다 이거지.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라우터에서는 그런 거를 차단을 해요. 보안상. 왜냐하면 다른 네트워크에 대해서 브로드캐스트를 유발하는 건 그렇게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브로드캐스트는 이거.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네트워크에 대한 브로드캐스트는 이거. 이름이 리미티드 브로드캐스트, 디렉티드 브로드캐스트 뭐 이러합니다. 그러고 멀티캐스트 주소는 이제 특정 다수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아까도 봤지만 이 주소 범위다. 주소 범위가 여기다. 그래서 224.0.0.0부터 239.25.25.25까지. 그래서 240.0.0.0 전까지. 그러니까 멀티캐스트 특정 다수를 위한 주소로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설 IP 주소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범위는 이제 네트워크에서 쓸 수는 있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식별할 수 없는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네트워크용으로 사용되는 주소 범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주소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 주소 범위를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외부로 나갈 때는 이제 NAT를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을 통해서 공인 IP 주소로 바꿔 나간다. 네. 그 정도만 해야 될 것 같고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에서는 그 주소를 어떻게 부여를 할 거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주소를 부여하는 방식, 네트워크가 정해지고 그 네트워크에서 호스트에 부여하는 방식이고, 네, 이러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트워크가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됐어요. 이쪽 네트워크에 호스트가 58개가 필요하고, 이쪽 네트워크에 10개가 필요하고, 여기에 26개가 필요하고, 여기 10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주소는 19.8.15.0부터다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192.168.15.0에서 15.59까지 맨 처음 것과 맨 끝에 건 못 쓰니까 빼고 나면 58개죠. 그죠? 그 다음에 주소는 이거는 192.168.15.60번부터 10개니까 15.71까지. 그 다음에 이건 26개니까 15.72부터 15.99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15.100부터 15.101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주소 부여는 절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네트워크는 항상 2의 몇 개 단위로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브넷 매스크를 붙여야 되거든요. 서브넷 매스크를 붙인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 비트 수만큼이 네트워크 주소고 특정 비트 수만큼이 호스트 주소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특정 비트 수가 호스트 주소라는 얘기는 2의 몇 제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2의 몇 제곱 단위로 끊어져야 돼요. 주소가. 그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식으로 꽉꽉 채워나갈 수 없다. 규격화된 사이즈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어떻게? 2의 몇 제곱 단위로만. 알겠죠?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시험 보면 항상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있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많은 것부터 차례대로 주소를 부여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2의 몇 제곱 단위로 다 바꿔요. 58을 포함할 수 있는 최소한의 2의 몇 제곱은 얼마예요? 32가 58을 포함할 수 없죠? 더 커야지. 더 작으면 부족하잖아. 얼마가 돼야 돼요? 64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얼마? 2의 6승이죠. 그죠? 그 다음에는 어느 거예요? 이거죠? 이거는 몇 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는 32는 2의 5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10은 이거는 2의 4제곱. 얘도 2의 4제곱만큼 필요하죠. 그죠? 네. 이렇게 2의 몇 제곱 단위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9.8.15.0부터 시작하면 192.168.15.0에서 15. 얼마까지? 63까지죠. 그죠? 네, 63까지. 그러면 이거는 슬래시 얼마입니까? 이게 호스트 주소의 비트 수니까 여기 호스트 주소의 비트 수죠. 그러면 이 프레픽스 렌스는 네트워크 주소의 비트 수니까 32 빼기 6이죠. 그죠? 는 26. 슬래시 26이다. 슬래시 26은 서브넷 매스크를 25.25.으로 바꿀 수도 있죠.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26이면 8, 8, 8, 2이죠. 그러니까 255.255.255.2 개면은 192입니다.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쓸 수 있어야 된다. 어쨌든 이 네트워크는 이렇고요. 15.0/26.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이제 15.64부터 시작하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15.64에 슬래시 얼마냐? 이게 2호승이니까 슬래시 27이 되겠죠. 그죠? 32 빼기 5비트 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64부터 이거는 32개니까 95까지죠. 그죠? 그러니까 96부터죠. 이건 15.96부터 슬래시 얼마냐? 2에 4니까 이거는 슬래시 28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냐? 16개니까 111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다 16개 더하면 111이죠. 112죠. 16개 더하면. 근데 그 전까지니까 111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12죠. 그러니까 15.112 슬래시 얘도 28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의 주소의 범위들을 할당해주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주소 범위에서 얘네들을 주소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네, 끝입니다. 여기까지.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네트워크가 주어지고 그 네트워크에 호스트 몇 개씩 필요하다. 그다음에 네가 쓸 수 있는 주소는 여기부터다. 그럼 각 네트워크의 주소들을 할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추가로 할 수 있는 그 연습을 하나 영상을 더 올려놓을 테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감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학기 너무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많이 빼먹고 달렸는데 하여튼 중요한 핵심 부분을 다뤘으니까 여기까지는 잘 이해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네트워킹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거기에서 필요한 주소들이 어떻게 지정이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마칠게요.